자, 이제 305쪽 업무정지 사유 다 봤고 그 밑에 기준 갈게요. 아까 자격정지 기준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6개월, 3개월. 당연히 업무정지도 6, 3이 있겠죠. 업무정지 기준도 어디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이때도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가중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뒤에 이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쭉 적어드렸는데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업무정지 사유도 제대로 못 이루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인 이거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3. 3. 3. 그럼 이것도 3이겠죠. 3. 다 3이 돼요. 이거는 몇 개월짜리가 몰라도 돼요.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위에 것이 6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임등치 사유를 가지고 업무정지를 준다면 좀 세게 때려야 정상이 아닐까 이거죠. 6이죠. 그리고 야 1년 동안 어떻게 너 2번이나 먹고 너 푹 쉬어. 6개월. 이렇게 흥분하면 돼.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입안하냐. 너 푹 쉬어. 이렇게. 그다음에 결. 또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너 푹 쉬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정은 정보방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이에요. 앞에는 6이고 뒤에는 3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공개는 6. 너 어떻게 거짓 공개할 수 있어? 6. 푹 쉬어. 네, 거래 사실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그래서 6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만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나온 적은 있어요. 자, 307쪽 시효제도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대요. 위반했는데 3년 이내에 적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적발됐을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러죠. 업무정지 처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 제도가 없다. 그래서 밑에 주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자격정지 처분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업무정지만 이 제도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그날부터 잠이 잘 안 와요. 불안해서. 3년 동안 잠이 안 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너무 개운합니다. 아침에 이제 9시에 구청에 전화합니다. 나 못 잡더라?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때려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도 못 때립니다. 못 때립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업무정지 위반했습니다. 1년 있다가 전화합니다. 때려봐 와서 때려버립니다. 업무정지 위반하고 2년 지나서 전화합니다. 때려버립니다. 3년 지나고 전화해 안 때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소공이 사장님이 하는 너무 재밌어. 나도 자격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전화하면 와서 엎어버려요.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있다 전화하잖아요.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다. 자, 제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하고 1년 경과한 때는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하고 2년 경과한 때는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다. 다음 밑에 분사모소. 이건 이거예요. 여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기는 분사모소가 있어요. 지금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분사모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이 예전에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문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땠냐면 무조건 전체를 다 업무정지 주는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업무정지를 어디서 위반했든 전체를 다 업무정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다 이거야. 여기도 갑자기 내일부터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만 업무정지 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법인 전체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동그라미 3번은 심학습인데 한번 읽어만 보시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308쪽. 행정처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어려운 단원이에요. 자, 1번. 개공이 폐업 신고했어요. 근데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을 했다가 얼마 후 재등록하면 폐업 전에 그 개공 지위를 승계하는 그런 제도가 있네요.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번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얼마 후 다시 등록했어요. 대표자가 뭐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대표자가 예전에 그 법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만든 제도구나.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눈에 익혀두시고 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양괄호 2번은 뭐냐면 자,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얼마 후 이자는 폐업을 했지요. 한참 있다가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재등록한 이후에 뭘 위반했냐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이날부터 거꾸로 1년 이내에 받은 기록이었다면 과 앞에 2개니까 과태료를 안 주고 업무정지를 주겠다 이거지. 이것은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 전에 받은 2가지 기록이 재등록할 때 뭐 된다? 이날 승계가 된다는 거죠. 예전의 기록이 승계되는데 과거의 모든 기록이 승계되는 건 아니고 이 재등록한 날부터 거꾸로 몇 년치만, 그렇죠. 1년치만 승계하면 되는 거죠. 최근 1년 이내에 이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법조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는 그 업무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다시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도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했어요. 그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밑줄을 통으로 외워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시작. 처분일부터 1년간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폐업일부터 1년간 이렇게 나오거든. 틀리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거기를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외워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제 양괄호 3번 내려갑니다. 개공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록증을 대여한 적이 있었어요. 절등치 사유를 위반한 거죠. 근데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얘를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겁이 났어. 등록 취소가 되면 한 3년 동안 결격이니까. 그래서 얼른 택시 타고 와서 얼른 가서 폐업을 해버렸어. 폐업을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의뢰인이 찌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까 다녀간 걔네 자식 얼른 폐업을 해버렸네. 그럼 이제 폐업한 개공에게는 등록 취소를 못 해요. 개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은 접수만 받아놓고 그냥 말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자는 다시 등록을 합니다. 1년이라고 해볼게요. 1년 후에 재등록을 했어요. 재등록 신청이 들어오면은 공무원은 요건이 적합하니까 등록해줘요. 등록해주고 공무원이 보니까 1년 전에 계약.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전화해요.
오라고. 나 사실 너 예전에 너 1년 전에 폐업했었잖아. 그때 나 등록증 대여했던 거 위반 사실 내가 접수만 받아놨었다. 근데 너 또 들어왔대? 또 들어왔네? 너에게 지금 등록 취소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했고 재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했던 거 이것으로 내가 지금 등록 취소를 할 거야. 이런 제도예요.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하니까.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은 몇 년 결격이에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미 중개업을 안 했잖아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부르느냐? 폐업 기간 이렇게 불러줘요.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1년은 빼줄 거야. 그래서 너는 등록 취소가 되면 2년 지나면 다시 등록이 된다 이거죠. 이건 예전에 우리 결격사유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폐업 기간이 얼마를 넘었다면 그렇지 3년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폐업 전에 저 위반했던 것으로 등록 취소를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와 유사하게 어디에 돼 있느냐?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그리고 뭘 했다? 폐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등록했다. 다시 등록했는데 자, 폐업 전의 사유로 저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때도 폐업 기간을 따지겠다. 업무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6개월이잖아요. 폐업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안 때린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1년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냥 그에 따르셔야 돼. 자,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은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정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 자, 그럼 이제 읽어보죠. 자, 이건 좀 여러분이 읽기 쉽게 좀 편안하게 좀 써드렸는데 자, 반가로 1번 제목이에요. 반가로 1번.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자, 1번.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게는 등록한청은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다가 예를 들어드렸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1년간 폐업했는데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2년 경과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하는 경우 폐업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재등록하면은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개월 동안 폐업을 했다. 8개월. 그럼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업무 정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6개월이죠. 6개월에서 8개월을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준다라는 규정은 없고 동그라미 2번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나래야 돼요. 등록한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번 문장은 잘 눈에 익혀놔야 돼요. 3번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이제 반가로 3번. 그럼 이제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얼마 초과?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에겐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자, 2번 1년 초과하여 폐업하고 재등록한 개공에겐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렇구나. 쭉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어. 밑에 이제 실전 지문 연습 넣어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등록증을 대여했다. 절동치. 그리고 얼마 후 폐업했어.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재등록했어. 등록한 청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거죠. 3년이 안 되니까. 3년 아니면 때리는 거죠. 두 번째,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고 폐업했고 2년 폐업 기간이 지났고 재등록했다. 폐업 전에 그 사이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1년 초과하면 안 때리니까. 그렇군.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업무 정지 사유를 위반하고 몇 년 지나면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시효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붙으면 좀 헷갈려져요. 여기는 1년 초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3년 경과면 안 때린다고? 이거 뭐냐 이거지. 이거는 폐업 기간일 때, 자, 폐업 기간이 있을 땐 얼마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하지 않고, 이건 중개업을 쭉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안 때린다는 제도가 추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만 안 때린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고,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안 때려 이런 건 없고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해야만 안 때리는 거고,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했을 경우도 있고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안 때린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중개업을 쭉 하더라도 3년 지나면 안 때린다. 행정처분을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장난이 아니에요. 행정처분 장난 아니에요. 엄청 양이 많아요. 강의를 꼭 반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야 숙달이 됩니다. 제가 프린트 첨부 자료 올려드린 것도 연습해 보시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 혹시나 예전에 다른 강의 들으셨다. 다 잊으세요. 다 잊으세요. 다 잊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잊고 이걸로만 하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네. 자, 믿으십시오. 그럼 누굴 믿습니까? 저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어떻게? 끝까지 가야죠. 자, 지금부터는 형벌로 들어갑니다. 여태 우리는 행정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6줄 다 했고, 자, 형벌. 형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형벌 1번 3년 이하 징역에 3천 이하 벌금 사유가 5가지 있는데 5가지 있군요. 5가지가 있는데 뭐 좀 느려서 쓰면 6가지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형벌 3-3인데 자, 무, 거, 관, 직, 상, 투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저를 한번 잠시 따라오실래요? 여기 거 있죠. 거. 여기 관직, 상, 투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자격정지도. 관직, 상, 투. 그러니까 앞에 썼던 글자를 다시 쓰네요. 제가 한번 글자 선택했으면 그걸 끝까지 민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야 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별것도 없지 뭐. 이 무만 처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행정처분이 없었던 거거든요. 나머지는 앞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3-3.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아까 절등치.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해서 중개업을 했으니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 절등치 3-3. 그 다음에 관계법령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 같은 걸 매매 교환을 중개했거나 매매업했다. 자, 오른쪽 직,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직상. 좋아. 그 다음에 투, 우리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였죠. 탈세 등의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이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배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 조장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투기 조장 행위. 우리 관직상투가 뜨면은 소공일 땐 자격 정지 3-3이 되는 거고, 개공일 땐 임등치 3-3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형벌만 물어보니까요. 행정처분까지 뭐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단순해요. 3-3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자, 1-1 갑니다. 1-1은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따라 오십시오. 양, 이, 사, 판, 매, 명, 수. 여기도 있어. 판매, 명수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차 1-1. 무려 12가지 중에서 9가지가 이미 다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 다 있던 겁니다. 나왔던 글자를 계속 민다. 자, 양, 이, 사, 판, 매, 명, 술, 비, 유. 자, 이것만 이제 유 이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것만 처음 나온 거예요. 앞에 다 나왔던 거예요. 다 나왔던 거. 자, 갑니다. 1번 첫 번째 양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이제는 이제 빌려준 사람인 거고 자격 취소도 받겠죠. 근데 형벌이니까요. 이어서 자격증을 양수한 자, 대여받은 자까지 있네요. 형벌이니까. 그래야죠. 형벌이니까. 또 두 번째 양은 우리 등록증 쪽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등록증을 양수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사실 쪼개면 엄청 많아요. 1번만 쪼개도 몇 개예요? 1번은 동그라미 1번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5개. 2번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로 쪼개져요. 예, 이게 중에 딱 하나만 골라냅니다. 딱 하나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이렇게만 떠도 너 양도되어야 1-1 이렇게 풀 줄 알아야죠. 자, 3번. 이중 어떻게 했더라? 이중 등록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중 등록. 오른쪽은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1-1. 개공일 때는 개공이 이중 등록, 절동치. 개공이 이중 소속, 절동치. 소공의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였어. 다음에 4번. 두 개의 둔 사무소. 두 개의 둔 사무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그래서 양양이사. 이건 이제 임등치 1-1이죠. 3번하고 4번. 이거 조심해야 되죠. 3번은 개공 기준으로 했을 때 3번은 절동치, 4번은 임등치니까. 근데 1-1은 다 똑같으니까 1-1 때는 뭐 풀기 어렵지 않죠. 자, 양양이사. 자, 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매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명.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영하게 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7번도 2개 문장이에요.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자. 또 하나.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자. 이게 2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자로 외우잖아. 명자. 명자로 외우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그러면 1-1을 쉽게 풀죠. 근데 이제 앞에만 냈을 때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만큼도 1-1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자. 자, 이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야. 자, 이자는 개공이에요. 개공이에요. 자,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뭐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이 나오면 항상 이 그림을 떠올려요. 이 뼈다고 2개를 딱 떠올려요. 그런 다음에 1-1
1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 이 그림을 딱 외우셔요. 연상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 꼼꼼하게 문제 풀린다고요. 다시 문장 읽어본다.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다. 1-1. 자, 저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야, 일어나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앉아서도 가능해. 자, 어떻게? 1-1. 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온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웠고, 두 문장입니다. 자, 수. 중개 보수 실비 초과에 금품 받았다. 판매 명수 금쟁이 쪽이죠 뭐. 우리는 원래 이제 차죠. 차. 자, 개공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개공에 따른 정보를 차별 공개했다. 차. 자, 여기까지는 앞에 다 배웠던 겁니다. 이제 처음 나온 거 나옵니다. 10번, 13번까지. B.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우리 비밀 누설 금지법 위반한 자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다만 오른쪽 따라야 되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배상 합의가 된 거겠죠. 이뻐서 봐준 게 아니고. 자, B 어렵지 않죠. B. 그 다음에 11, 12, 13을 묶어보세요. 11, 12, 13을 묶어놓으시고 어디 밑줄 치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라고 외우지만 거기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가 뜨면 형벌인 거예요. 형벌. 이따 과태료 할 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11.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또 개공이 아닌 자인데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또 개공이 아닌 자인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를 사무소에 표시 광고했다. 앞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할만하네 뭐. 자, 3-3, 1-1.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또는 벌금. 자, 밑에 효과 읽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지금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자격 취소도 되고 절동치도 되겠죠. 이것도 아까 자격 취소 쪽에서 배웠죠. 부양지역, 이법 징역.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결격이 될 테니까 절동치가 될 것이다. 자, 소공이 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되겠지. 300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이 되는 거니까 업계를 떠내야 되겠죠. 자, 뒤로 가시고.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자에 포함된대요? 보조원도 형벌 받을 수 있나? 있을래나? 있죠. 중개보조원이 무등록 중개할 수도 있죠. 또 관직상투, 판매 명수, 이거는 금지행위는 우리 개공 등 이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보조원도 받을 수 있지. 보조원도 이중소속 있죠. 이중소속. 보조원도 비밀 누설 금지법 위반할 수 있죠. 유사명칭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보조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거기 이어서 개공 등이 아닌 일반인도 형벌 받을 수 있나? 일반인? 일반인들도. 그렇지, 무등록 중개업. 또 뭐 양수대여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사명칭. 개공이 아닌 자, 뭐 표시 광고. 얼마든지 가능. 결국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자, 다시. 형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다음 병과. 징역형하고 벌금형은 같이 주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이렇게. 근데 2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고할 수 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정취소 1-1, 자격취소 1-1, 자격정지 1-1, 1-1, 3-3, 절동치 3-3, 절동치 1-1, 임등치 1-1 여기 되게 많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고할 수 있다. 자, 양벌 규정. 이제 50조가 마지막 법조문입니다. 마지막 법조문인데 양벌 규정 가죠.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 하다가 48조 3-3, 49조 1-1 이걸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 말고도 누구에게도 개공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 예전에 우리 고용인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소공보조원이 사원 임원이 3-3 또 1-1 받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개공에게도 벌금형 주겠다. 이 벌금형을 개공에게 주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일단 벌금형 받지 않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면책 규정.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밑에 내용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위해서 서비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세요 해도 되지만 서비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소공보조원이 이 법 위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면 개공이 관리감독의 소홀한 책임을 물어 개공에게도 3천 이하 벌금형을 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이 징역받으면 개공은 벌금, 고용인이 벌금 받으면 개공도 벌금. 둘 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면 틀린 지문을 골라야 돼요.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받는 거야. 또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벌금형 받지 않는다고 잘 답하시고,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벌금형을 받을 거잖아요. 받는데 이때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내가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결격되지는 않는다고 그랬던 거죠. 예제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행정질서벌, 과태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태료로 왔어요. 아따, 외울 거 엄청 많네. 엄청 많네요. 과태료는요, 행정질서벌입니다.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또는 등록관청이 주는 걸 과태료라고 해요. 우리 뭐 주차 위반 이런 거 하면은 과태료 받잖아요. 시군구에서 과태료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이제 두 가지 있어. 500만 원 이하하고 뒷장에 이제 100만 원 이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500만 원 이하를 외우는 방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외우는 방법은 연수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연수라는 아가씨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서서 설명해 주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뭘 좋아한다고 설명하냐면 나는 베토벤 운명을 2번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명 좋아합니다. 자자자잔 이걸 2번 듣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랑 같이? 징악의 시커먼 개랑 같이. 징검개. 좀 말이 되죠? 조금 말이 되네.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시작.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징악의 시커먼 개. 이 말입니다. 자, 연수부터 해보죠. 연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요. 이 자는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이하 과태료를 주겠다. 누가 때리냐면 시도지사가. 이따 뒷장이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 시도지사가 과태료 때립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의 경우 개공이 위반자일 땐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아까 처분해 때렸잖아요. 근데 여긴 주의할 점은 개공이 위반했어도 누가?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준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한다. X로 잘 골라야 돼. 조심해야 돼요. 자, 설명.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리를 제시하지 않은 누구일 때, 개공일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이거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아까 자격정지에서 금, 이, 투, 서서, 확인, 인. 자, 확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리를 제시하지 않을 땐
개공일 땐 500과태료, 소공일 땐 자격정지. 이거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공일 때만 뭐? 과태료. 소공이 위반자일 땐 자격정지. 이거 매우 중요하다. 자, 연수 설명. 그 다음에 운명. 이건 누구 거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운명징검계. 이거는 협회가 위반한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과태료는 500짜리 과태료밖에 없어요. 과태료 중에는. 협회가 받는 건 이 법 다 털어서 500 과태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협회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누가 때리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누가 과태료 때려? 국장이 때려야지. 협회도 누가? 국장이 과태료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금방 해요. 금방 합니다. 자, 운명증검계 읽어보죠. 뒷장 3번.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 위반했다. 거래정보사업자.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 명은 그 감독상 명령.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했다. 아까 개공일 때는 촐랑, 촐싹, 까불, 공무원이 얼음. 여기서 업무정지해 줬던 거죠.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다음에 5, 6, 7, 8, 9 다 협회. 운명징검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협회가 감독상 명령. 우리 협회 지부지회는 국장만 감독했죠.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그 다음에 징검계.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었죠. 징계 해임 요구. 그 다음에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었죠. 조사검사. 원장님의 숙제검사 이거죠. 원장님의 숙제검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협회 같으면 무조건 500 과태료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자세히 써드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은 개공과 소공은 누가 때린다? 과태료를 누가? 시도지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누구일 때? 개공일 때. 개공일 때 등록관청이 과태료 준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국장이. 협회도 국장이.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100만 원짜리. 네, 마지막입니다. 기가 막히게 딱 이만큼 남았네요. 이만큼 남았네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는 뭐 아주 약한 거죠. 100만 원 이하니까. 가장 이제 약한 위반 사유들입니다. 자, 월세 100만 원 밀렸어. 임차인이 월세 100만 원 밀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가 날라왔어. 뭐라고? 이복에 방을 빼주게 하고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잘 보니까 아이고 이거 광고 문자네. 광고 문자 이렇게 이복에 방방빼 광고 문자 조금 말이 되네요. 이복에 방방빼 광고 문자. 자, 2는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 안 했다 이거죠.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은 저번에 우리 보증제도에서 자, 개공은 중개가 뭐된 때?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그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죠.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 2번이 우리 100짜리 과태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틀리니까 2번은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이런 제도가 있구나. 있었지. 맞아. 자, 다음에 3번. 등록증 등의 게시를 하지 않은 자. 뭐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를 게시 안 했다 이거야. 자, 등록증 게시 안 했다. 다음에 4. 반납.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또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격증 반납 쪽이죠. 다음에 5번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우리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죠. 짧아요. 6번 3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았네. 폐업 신고하지 않았네. 중개업에 재개 신고 안 했네. 휴업기간 변경 신고 안 했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았다고. 네. 이렇게 외웠죠, 우리. 폐업과 그 친구들. 자, 시작. 폐업과 그 친구들. 친구들이 잘 나와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넷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면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하지 않은 자 이렇게 뜨면 맞아.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이 과태료. 됐고요. 7번, 8번, 9번 묶어보세요. 7, 8, 9. 자,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교차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자, 다음에 8번. 개공이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5개 광고문에 성명 표기하지 않았다. 성명을 허위로 표기했다. 좋아. 9번 부칙상 개공 아저씨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썼다. 그렇군. 7, 8, 9를 왜 묶으셨냐면 잠시 어디 보시느냐면 311쪽 311쪽을 보세요. 311쪽에 우리 박스 안에 어디 묶으셨어? 11번, 12번, 13번 묶었죠. 거긴 다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이게 비교해 보시면 되게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사무소 명칭 또 뭐 표시 광고 이쪽을 개공이 위반하면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네. 당연히 이걸 바꿔치기해서 내겠지. 개공이 위반하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어. 그 다음에 과태료 줄 때 그 4번 다시 314로 다시 왔어요. 314로 다시 와서 과태료 줄 때 4번이요. 자격증 반납 쪽 있죠. 자격증 반납 쪽은 누가 과태료 때려야 돼?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 등록한청에 부과합니다. 전부 다 등록한청이.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 개공이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아까 여기 임등치 공부할 때 휴업, 6월 초과 무단 휴업,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 2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자, 6월 초과 무단 휴업, 보증 설정 안 하면 임등치. 여기 폐업과 친구들. 이거 이제 휴업 신고 있었잖아요. 3월 초과 휴업 신고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 안 했다. 보증 관계 증서 4번이나 전자부서 제공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휴업과 보증이 센 거는 저쪽에 있죠. 센 거는 임등치에 있었죠. 약한 거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은 필기하셔도 돼요. 휴업과 보증은 센 거는 임등치에 있고 약한 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조금 불량스럽게 발음이 다 외워져요. 잘 외워져요.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여기는 6월 초과 무단 휴업,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려다 보증 설정 안 했다. 여기는 3월 초과 휴업 신고 안 했다. 보증 설명 안 했다. 보증 관계 증서하고 전자부서 교부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임등치를 완성시켰습니다. 미달, 임금, 부침개 2장, 여가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쇼쇼쇼는 업무정지, 센쇼는 임등치, 이중 사무소 임시설물 임등치, 임겸업, 세방 먹으면 임등치,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취. 됐네요. 다 했습니다. 315쪽에 과태료 처분권자, 거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밑에 부과기준 보죠. 부과기준 1번 중요해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자격정지 기준, 여기 업무정지 기준 6.3, 이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인데 뭐 200 줄 거냐, 300 줄 거냐, 400 줄 거냐, 20만 원 줄 거냐, 30만 원 줄 거냐, 50만 원 줄 거냐, 기준은 어디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저번에 그 구속된 대통령 있죠.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거 좋아하죠. 이거 좋아. 이렇게 외워요. 과태료 박근혜. 자, 시작.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워요.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뭐 우리 뭐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과태료 문재인 하트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부령이잖아요. 이거 막 바꿔치기해서 정말 돼요. 정말 됩니다. 해결해야 하잖아. 우리 어떻게 해. 밑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 안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다만 늘려도 각각의 500, 1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했습니다. 밑에 부과 기준은 아직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 그다음 예제 풀어보시고, 그다음 OX도 풀어보시고, 320쪽이 붙어있는 예상 문제 풀어보시고, 예상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 이게 암기가 덜 된 거예요. 이거 한 번 들어가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적어도 3번, 4번, 10번 들어도 됩니다. 많이 들어서 숙달해서 완벽하게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끝냈습니다. 22시간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끝냈어. 여러분 학원 강의 저도 학원에 5군데 학원 나가요. 월, 화, 수, 목, 금 5군데 학원 나가는데, 학원에서는 지금 1월달, 2월달이 기본 이론 과정인데 1월달, 2월달에는 이거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은 1, 2, 2달, 3, 4, 2달, 5, 6, 2달, 이론이 3번 돌아요. 3번 돌면서 핵심적인 건 다 하고, 그리고 일부 빼고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서 6달 완성시키는 건데, 우리는 한 방에 다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시간이 되는 겁니다. 학원은 24시간이지만 24시간씩 3번 돌리는 거고, 우리는 36시간을 한 방에 돌리는 거예요. 물론 심학습도 있습니다만, 심학습은 28시간 더 빨리 돌려요. 빨리 돌리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22시간 이 정도는 해야 완벽하게 문제를 맞춥니다. 맞추고,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우리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걸 다음 시간에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저쪽 가면 또 중개실무하고 이럴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